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2026년도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3,60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12보조금 1,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6,505만원 대비 15억 4,502만원이 증액된 28억 1,00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97쪽 공무사업 역량강화 워크샵 2천만원, 정책제안 발굴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196만원, 정책제안 공모전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300만원,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220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등 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과 100쪽입니다. 안전증거 플랫폼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4,500만원, 생활안전 통합 플랫폼 운영,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등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쪽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관리 1억 291만원, 개인정보 접속관리 솔루션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공통기반 전상장비 및 재복구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관리 사업비로 1억 9,899만원,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내용수가 지난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3억 550만원, 재해재난 대비 전산장비 이중화를 위한 원격지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비 4억 2,226만원, 홈페이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5,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국민 요구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억 9,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내실있고 지속성 있는 정책 발굴과 디지털 기반 구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502만원이 증가한 28억 1,00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생활안전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 및 재해재난 대비 원격지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과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첨단 기술 기반의 행정혁신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98조.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전에도 삭감됐던 용역인데 다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가에서 관광개발 수립 용역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인구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로컬 투어 등 해서 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구 지역 내에서 실장님 생각하실 때 생활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생활인구는 뭐 정주인구, 기본적으로 정주인구하고 외국인 등록수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중구를 한 달에 1회 뭐 3시간 이상 방문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이제 관광 쪽에 그 방점을 둬야 그렇죠. 될 것으로 예, 그렇게 저희가 막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문자.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해서 활성화되는 무슨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치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속에서 봐도 딱 이제 실장님이 보셔도 관광이 가장 이제 유입 인구를 늘린 데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책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용역 결과가 이미 관광 인구를 늘려서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문책가 관광 용역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리시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기존에 예. 문화체육관에서 관광지원 종합개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로 관광지원 개발과 이제 축제 이벤트 개최, 문화 유적이나 명소 홍보 같은 방문에 이제 초점을 뒀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 용역, 생활 인구 활성화 용역은 체류 시간하고 이제 소비액 증대에 이제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같이 연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이분들이 유입일 대해서 하면 당연히 체류 시간을 늘려지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관광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A 다시인 것 뿐이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유입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대규모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구청에서는 행정적 미비, 예산 투입 대비성 불투명 등 비판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신중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어요. 그런 보도자료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게다가 특히 이제 영시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저희 지금 생활 인구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로 보면 대전시 예산으로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방식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 노력은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용역을 하신다는 건 어분성설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단순하게 그 방문자 수만 이제 체크를 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생활인구 용역은 이제 현재 우리 중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주 인구 증대 정책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인구 유입과 이제 지역 활력 증진 방안 모색으로 이제 정책 개발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활동을 그래서- 시에서 하시는 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정주 인구가 늘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살고 싶은 도시로 해서 지금 거의 1위를 몇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유입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22년 같은 경우는 8월에 행사로 인해서 636만 명이 23년에는 8.4% 증가해서 690명이었고요. 690만 명이었고 24년에는 770만 명이었어요. 여기에 또 3.9%가 이미 정주 인구가 늘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뭐 데이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중구통 같은 경우 경제 효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분석 효과 없으시잖아요. 이건 아직 분석 안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유사 용역이 있고 또 타기관의 재정 투입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또한 여러 번 강조했던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 가면서 예산이 올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더 이제 쭉 한 33페이지까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에서 공모에 당선되셨더라고요. 예, 올해 공사가 예, 선정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이라든지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이제 자치구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는 부분인데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 확산이 되는 공모에 선정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보니까 공모 사업이 선정으로 인해서 안전중구 플랫폼이나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고도화나 이제 실증 사업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이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기상 정보 등 이제 실시간 상황을 반영을 해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장애 시 이제 오프라인이나 정보 전달 방식 같은 걸 별도로 마련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대피선의 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 인원 파악과 이제 분산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네.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도시 데이터의 뭐 침수나 산불, 강설 등 이런 저 데이터를 IoT 센서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더 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17개 동이 있는데 각 동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한 유용한 정보, 이제 생활 정보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비상시에는 이제 대피소별 대피 인원 정보를 공유해서 이제 가족 찾기나 재난 커뮤니티 플랫폼 활용을 통한 이제 상황 공유 등 그런 사항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재난 상황에 아주 그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원 유형이 있더라고요. 선도 서비스형이 있고 우수 서비스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도 서비스에 이제 공보에 이제 선정되신 것 같은데 이 예, 차이가 맞습니다. 뭔가요? 이제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하거나 이제 개발 내지는 실증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우수 서비스에 대한 지역으로 이미 예, 하고 있는 예,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를 지역의 이제 보급이나 이제 더 이제 확산하는 활성화하는 그런 그런 차원입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도 개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선발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전산 개발 계획을 보니까 26년 11월까지 구축 완료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계획서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피치 못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연장이 필요할 상황에는 이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계획이 좀 일정의 차질이 있어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네. 2월을 부득이하게 2월이 가능한 예, 상황 그렇습니다. 사업인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혹시 하다 보면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지 못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단기 사업이면 그대로 이제 불용 처리되면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 취득비를 보니까 디지털 행정복지센터 구축으로 해서 전자칠판하고 키오스크 설치하시는 예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시에나 재난 발생 전에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키오스크는 재난 시나 비재난 시에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구입을 이 하시는 거예요? 부분은 이제 각 동주민센터에 네네. 비치를 해서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정보, 네. 맞춤형 이제 생활정보 같은 것을 키오스크로요? 예, 표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추면 생활정보를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냥 띄워놓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본인들이 이제 찾아 각 들어가서 동에서 예.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렇고 이제 주민들이 예. 필요한 정보 같은 것을 터치 형태로 그럼 지금 안전중고 플랫폼이 좀 큰 화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키오스크 안에? 그 안전정보 플랫폼은 이제 대형 네. 전자칠판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쪽에다 걸로 들어 보시면 있는 될 것 같고 거고. 예. 예, 태블릿은 이제 생활정보이죠. 이왕이면 이제 잘 이제 사용이 좀 되면 좋겠는데 키오스크 활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서 혹시 다른 방안으로 방법을 좀 찾으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이게 예산이 딱딱 책정돼 있죠? 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고, 또 다른 걸로 이제 전용을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요, 이제 다른 용도로도 추가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물론 이제 깊이 생각하시고 올리시긴 했겠지만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팀이 중구 내에서 몇 안 되는 유일하게 앞서가는 추진력 있는 부서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그만큼 좀 변함없는 노력과 이제 지치지 않는 추진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추진의 반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련입니다. 63쪽 그 정책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인건비 예산은 지난 회기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우려 섞인 조언과 함께 삭감됐던 예산임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그만큼 정책연구단의 구성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정책개발 지원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명이 채용을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과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충남대학교하고 대전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책의 사업인 라이스 사업을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도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에 반드시 이제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을 채용을 해서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구에서는 지금 그 수많은 중앙부처와 시의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전에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기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높은 선정률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같이 생각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임기제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천만 원이 넘지만 이들이 공모사업 한 건당 확보해 올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생각한다면은 인건비 페널티보다 훨씬 많은 외부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예, 더 나아가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정부의 이제 동향이나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그런 것도 스크린해서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도 준비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연구단이 2026년에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공모사업 분야와
목표를 혹시 설정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사업 추진기획은, 종합추진기획은 이제 다음 연도 1월 달에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나 사업예산,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때 가서 전부 이제 파악을 한 후에 그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중에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임시회기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전문 인력 두 분이 보강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뭐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1월 이후에 돼야 확정이 되겠네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연구위원별로 각각 배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임용되신 분이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이라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면 자칫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각 분야별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인력들이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시의 전문성 검증 기준과 채용 후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연구단 이제 주요 업무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국정과제와 연계된 공모사업이나 뭐 이슈 진단 리포트 작성, 그다음에 사업부서 현안사항 같은 걸 이슈가 발생했을 때 현업 지원을 해주고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이런 분야별로 뭐 자치분권 분야 내지는 이제 문화 경제 분야 내지는 이제 통합돌봄 복지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중구의 중장기 발전 정책 내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책개발실에 지난해 금년에 이제 일을 하신 걸 보면은 그 많은 공모사업들이랑 그리고 우리 행정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기반 구축하시느냐고 아마 좀 역부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싶거든요. 또 인원 내 충원 뭐 이런 거는 지금 인원이 많으면 거는,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이제 정책 연구단 2명이 추가로 이제 증원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공감으로 새로운 인력들이 채용된다면 곧바로 정책개발실의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이 2023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가 탄생했죠? 7월달 2023년에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3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정책 우리 이제 개발실은 정책을 이제 발굴해서 그 담당 부서에 이제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 부서에서 그 정책 개발실에서 발굴한 그 사업을 또 예산실에 또 올려서 예산을 또 같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서예요. 혹시 정책개발실과 정책개발실에서 연구한 그런 개발과 담당 부서와 이렇게 충돌하는 건 없었습니까? 충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증 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안전정보 플랫폼 같은 이제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사실 재난 업무가 이제 재난안전과 별도 이제 업무가 있는 업무인데 실증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될 때까지 우리 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 같은 거는 재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책개발실에서 개발한 그 사업을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정책이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저 공모 사업을 총괄 관리를 해서 공모 사업 실적 선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4년도에는 국시비를 한 3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약 한 국시비 포함해서 530억 정도를 공모 사업에 국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그 한 가지 공모 사업 총괄 관리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방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실증 사업으로 뭐 안전연구 플랫폼이나 재난안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그런 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또 정책개발 조직 개편으로 이제 정책개발실이 부서가 생긴 게 한 3년 됐어요. 사업 부서와 서로 이견 차이로 어떻게 충돌하는 건 없었는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 정책실과 담당 부서와 이게 충돌을 하는 걸 많이 좀 봤거든요. 뉴스에서도. 그래서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부활시켰다가 이런 이제 일이 좀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정책 개발실과 어떠한 의견 차이로 좀 그런 이제 충돌이 없었는지, 그래서 한번 본의아니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저기 올해 3월 6일 날 제1회 인구정책의원회를 개최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이제 중구의 이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하고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심의 의결한 사항이 몇 가지나 되나요? 여기 예산도 뭐 29년까지 7,040억 예,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고 이제 5개년 계획에는 이제 5대 분야 79개 사업을 이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 계획으로 올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5대 분야 91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비는 약 한 1,538억. 그렇게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 이제 사업 부서별로 같이 논의하고 다 해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과별로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을 취합을 해서 그 사업을 분야별로 이제 5대 분야면 5대 분야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약 한 7,040억 예산을 이제 2029년까지 이제 예산까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담당 사업 부서와 긴밀히 논의해서 차질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저 연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그 우리 유수열 의원께서 정책개발실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충질을 한번 할게요. 정책 연구 인력이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한 명분만 이제 성립하고 성과를 좀 지켜보고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2명의 인기제 전문가를 추가로 이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추가로 그렇죠? 더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제 지금 있는 이제 17명의 이제 인력이 계시는데 정책 자문과 연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는 없나요, 좀? 이제 현재 우리 정책개발실 인원은 이제 정책 개발만 하는 그런 인원은 또 아닙니다. 이제 내부적인 일도 처리를 하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 빅데이터 사업, 뭐 인구정책 다양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정책 개발 연구가 사실상 좀 어려운 거예요.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2명을 더 분야별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2명을 더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기존 이제 14명 이제 일반직 직원이 계시죠? 15명입니다. 15명인가요? 예. 15명? 예. 이제 외부 채용 이전에 내부 조직 이제 개편이나 업무 또 재조정을 통해서 정책 연구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책연구단, 그걸 구성을 하려고 시간 선택제 3명을 추가로 연초부터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예. 내부 조직 개편이나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논의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추가 인력,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 그 부분도 하고 또 첨언드리면은 이제 또 지금 이제 국정과제 AI 3대 강국을 이제 국정과제 전략과제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원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문제인 것이 재정 잘했다고 나서서 이 교부세 지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지금 총액 인건비가 이미 이제 초과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혐오나 관리소 거기도 지금 총영차를 채용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이제 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이제 2027년도에 받게 될 페널티 예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이제 우리가 페널티가 있더라도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이제 인건비를 이제 쓰면서 그렇다면은 그 정책 효과가 예상되는 페널티 손실액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시간 선택 이분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교부세 페널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이제 정책 개발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건 맞습니다. 대신 아까 유세열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국시비 외부 지원 같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그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시간 선택제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보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의 그 이제 필요성과 재정 위험성에 대해 여전히 본 의원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 채용은 일단 보류하고 먼저 채용한 이제 전문가가 내년까지 활동한 객관적인 이제 성과를 이제 평가하면서 추가 인력 이제 충원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다시 상의해서 요청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본 의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이제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 정책 연구단이 이제 솔직히 한 명으로는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이 분야 저 분야 뭐 저 경제니 저 자치분권이 돌봄 통합 이 세 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우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해서 현재 그 실적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뭐 중앙 저 정부의 동향이나 타 자치단체의 뭐 이슈 같은 우수 사례 같은 것을 스크린을 해서 뭐 2회 이상 공유를 했고 아울러서 이제 충대와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MOU도 체결하고 세부 실무위원 추진위원회까지도 이제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저 충대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저 사업까지도 실과에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불과 한 2개월 정도 된 거죠. 2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요번에 재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추가로 2명을 더 승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책개발실에 정책 자문단 이제 정책을 발굴하는 이제 정책 자문단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 부서에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이런 역량을 같은 부서와 협업해서 이런 공무 사업이나 또 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좀 같이 한번 상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사원병서 9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실장님? 정책개발실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서 관리 용역비 1,800만원하고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4,500만원. 이 전액 지금 구비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6년도 안전정보 플랫폼 유지 및 운영 관련 예산 관리 용역비가 1,832만 4천원, 윈도 개발비가 원래 이제 2억 2천만 원짜리를 유지관리료를 10% 적용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4,500만 원, 이렇게 합해서 이제 6,300만 원인데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운영비죠. 이게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필요한 매년 들어가는 예, 거죠, 유지 필요합니다. 비용으로. 이 향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추가 또 유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더 안 들어갑니까? 그 스마트 빌리지 방금 그 공모 사업 네. 선정이 되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추가로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추가로도 필요합니다. 고도화가 진행되고 추가로 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게 예산도 투입을 했고 또 노력도 많이 한 사업인데 이제 그쪽은 이제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죠, 현재. 안전중고 플랫폼은 완료가 된 완료가 상황입니다. 돼서 6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이용 실적을 보니까 사이트 방문자 수가 3,600명, 기능별 이용자 수 합계가 4,452명. 근데 평균 일 평균으로 치면 한 24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720명 정도. 네, 한 24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에 하루 24명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그 안전정보 플랫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10월달에 그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MBC에서 이제 언론 방송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때 그때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안전지킴이가 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SNS나 뭐 유튜브 관련 그 우리 미디어 팀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하루 24명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뭐 활성화됐다고는 이제 네, 볼 수는 그렇죠. 뭐, 없을 것 물론 같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테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홍보도 좀 하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10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103쪽 행정 전선화 운영 관리에서 원격지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 이렇게 해서 4억 2,200만 원 이게 100% 구비거든요. 이것도 이 사업 예,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백업 센터 구축은 지난 정보자산 관리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마비된 경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 화재. 해서 우리구도 지금 전산실에 이제 백업 관련 자료하고 무전전 장치, 전원 장치가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무전원 장치는 우리 지금 현재 이 건물 지하로 이전을 하고 백업 센터는 이제 보건소 통신실로 이전을 해서 보건소 별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입니다. 본관입니까? 본관입니다. 예. 저기 문화동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전산실이 우리 전산실이고 보건 통신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있습니까? 예, 있어서 거기에 이전을 해서 화재나 뭐 재난 시에 소실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소실 그쪽으로 없이 이전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2층 여기 건물 2층 전산실에 있습니다. 예. 그쪽 보건소에 이걸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공간 저희들이 확인하고 위치까지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예. 거기 빈 공실이 있었던가요? 보건소가? 예, 통신실 1층에 저희들이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예. 보건소 1층에 그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가? 이게 지금 우리 전산실 전체 공간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전산실이 약 한 70평방미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걸 굳이 보건소로 외지로 그 멀리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불이나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네. 이제 전산실에서 거기에 이제 백업 관련 자료가 다 있거든요. 같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소실이 되니까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액 지금 구비로 세웠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중앙정보 시스템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구비를 100%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재난이라는 게 뭐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체를 이중화를 하게 되면 한 5, 6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백업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화재나 재난 때 소실될 자료가 소실될 염려가 없어집니다. 해서 최소 비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이게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막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3월 때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조달 발주서부터 납품 설치까지 네트워크 구성, 데이터 연동 다 해야 돼,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급하게 지금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는 통신 장비가 다 들어있고 통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램 같은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를 본 의원도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 보건소 1층을 비우고서 할 만큼의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안 그래도 보건지소가 거기 좁아서 이쪽 보건지소 별관 쪽으로도 일부 좀 옮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1층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납득이 갈지 모르겠네요. 현장 방문을 물론 해봐야 할 테지만 지금 뭐 그 어느 쪽에 공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지금 축소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 빈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실장 가보셨어요 여기? 저는 못 가보고 우리 담당 팀장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동청사나 보건소,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행정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통신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본관 있고 1별관, 2별관, 3별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별관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보건소를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거기는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안전진단도 몇 번 바꾸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업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급하게 편성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배터리 전단지 배터리 물리적 분리도 하겠다고 지금 2,700만 원을 별도로 했는데 이게 지하실 아닙니까? 여기 지하에도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하실. 우리 본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배터리 같은 거는 지하실에 습기도 많이 차고 만약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뒷감당을 못하는 건데 전환실 배터리를 더군다나 지하실에다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의원은. 그 지하실은 전에도 이제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배터리 보관실은 일정 정도 높이를 높인 다음에 그 위에 하고 이제 또 항온 항습기라고 온도하고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또 별도로 또 같이 배치를 할 상황입니다. 예정입니다. 특히 습도도 높고 침수의 우려도 있고 한데 이거를 2,700만 원을 세우고 또 별도로 항온화 항습기 구입비로 또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또 지금 배정을 했거든요.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도 전에 구비로.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하가 아니고 지상 같으면은 굳이 항온 항습기 같은 거 1,0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습기 방지를 위해서 1,000만 원씩 또 들여면 이것도 연구력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전산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온 항습기가 꼭 반드시 필요한 배터리를 물품입니다. 하고 배터리를 지하실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기용품이라든가 이 배터리 같은 거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건 기본적인 걸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온 항습기라는 별도의 물품을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배터리에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공간 말씀해 주신 1층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우리 본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들어갈 만한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하실로 옮기고
그 지하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배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설치가? 지금 전산실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예, 2층 전산실에. 지금 2층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2층에 그냥 두는 게 낫지 굳이 지하실로 옮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전력이 다운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무전전 전원장치 때문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실장이 불이 나면 이 건물은 어차피 지하나 2층이나 1층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은 화재가 났을 때 다른 건물도 아니고 또 어차피 이 건물 지하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소화기를 2층에서 1, 2층에서 분사를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예, 지하로 내려가죠.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한국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이유가 배터리에서 발화가 돼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전산실에 같이 거기서도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에 불이 나서 전산실이 완전히 배터리는 거기 중앙정보 배터리는 옥상에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데도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배터리를 만약에 우리가 4층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상에서 불이 나서 화재 물을 분사를 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하실이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데 지하에는 이제 수중 펌프도 있고요. 하고 지금 이제 배터리는 자 보세요. 화재가 나면은 1차적으로 뭘부터 차단합니까? 전기 가스 먼저 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기 펌프가 작동이 됩니까? 그 배터리 이전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에서 혹시 발화가 돼서 전산실까지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지하로 갔을 시에 침수 우려도 있고 습기도 또 지하가 많지 않습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습기라든가 물에는 제일 취약한 게 배터리 아니겠어요? 전기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죠. 왜 지하로 가는지. 옮기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나은 공간이 있는지 최적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공간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러면 이게 지하는 습도가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지하실이니까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 사업을 보니까 사실 정책개발실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안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는지 또 정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취합을 해서 또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정책개발실에 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동의합니다. 할 때. 근데 지금 보면은 정책개발실 업무를 떠나서 사업부서 쪽으로 좀 너무 편중을 한 거 아닌가 예산을 보면은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업무 분장을 할 때 정책개발실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 쪽은 가능하면은 그 사업부서에다 넘겨주고 정책개발에 좀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존재 가치는 자기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 쪽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책개발실의 설치 목적이 좀 변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정책개발실 업무에 좀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설명자료 4페이지 4페이지요? 네, 설명서 자료 4페이지 중구 발전을 위해 발굴된 정책과 구정 반영 사례를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소통 행정 실현 및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 발굴 자료집 홍보물 제작 5페이지 젊은 실무자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려고 주니어 보드 활동 지원 6페이지 전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 발굴 기획 등 실무 능력 강화 정책 제안 및 공모사업 역량화가
7페이지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연구를 위해 정책 자문단 자문수당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른 기본 전략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정책 발굴 및 수립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 그리고 시간 선택 정책 제안 공모전 또 포상금 누구나 정치 참여의 정책을 제안하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11페이지까지 그리고 시간 선택제까지 다 정책 발굴 혁신 이거거든요. 직원들이 이 일을 이것만도 소화를 하는데 일과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일시에 뭐 정책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시에는 아닌데 이 정책이 뭐 어느 순간에 확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제 시행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현행화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 자문단에서도 나름 그 자문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주니어 보드 통해서 나온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서 올라온 것도 있고 공모전을 통해서 올라온 정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를 사업부서들에서 다 검토하고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정책개발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해당 그죠? 사업부서에서 1차 그죠? 검토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하는데 이 직원들이 일과 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자문단에서 주는 것 들리고 주니어 보드에서 올라오지 정책개발 공모전에서 올라오지 또 각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자기들 도약까지 발굴해야 되지 공모전 사업 준비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AI 뭐 활성화 교육해갖고 지난해보다 뭐 그 교육비 또 증액해가지고 또 AI 활용한 행정 업무 혁신이라 해서 또 그거 배워가지고 업무에 또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정책개발실의 포지션은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건 그래요. 여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어떤 그 이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 있는 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여기서 다 개발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장님? 예,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여기서 어떤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그리고 이제 굳이 좀 하게 되다면은 외부 인력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 과정 현행화를 하면서 이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쪽에서 걸러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이 혁신 또 뭐 정책 개발 뭐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외부 재원 확보도 성과예요. 상당한 성과인데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이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저희들 그만큼의 구비를 540억의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 중에 절반은 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그렇죠. 25%에서 30%, 뭐 10이 포함된 거는 그 정도 들어가지만 1대1 매칭되는 것도 있으면은 50% 정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구비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부담 안 될 경우에.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해서도 좀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필요한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충남대하고 MOU 맺은 거 있죠? 예,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MOU를 맺으신 거예요? 이제 충남대하고 이제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한 건데요. 예, 말씀드리면은 이제 통합돌봄 이제 우리 보면 대사동에 네. 오문산에 간호대가 있습니다. 네. 간호대가 이제 통합돌봄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 통합돌봄이나 내지는 이제 우리 지식산업센터 그 활용 방안 같은 그런 이제
주력 업종을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뭐 혁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방향. 제가 보도 자료를 봤어요. 예, 예. 이번 협약은 대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스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 주체와 협업 환경을 조성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라이스 구축 라이스 사업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연구 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 연결 이제 엮어주기 위한 거로. 예, 이제 광역시에서 예. 예. 저희가 충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충대가 저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은 아니고 예. 인력 지원이나 그러니까 인력 지원이 우리도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도 이제 관련 우리 구역에 돼 있는 관련 자료를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하고 하니까 네. 예,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건 없느냐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이라는 거는 개발 사업에 저희들이 자금을 안 댈 수가 있어요? 재정적 지원은? 예, 어느 정도 부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러니까 경우 활용을 하다 이게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읽으면은 이 지자체하고 이 지역 내에 있는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걸로 이제 라이스 사업 구축이라는 게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는 거는 충남대학가 저희 구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아니면 그 충남대가 하고 있는 사업에 중구가 이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주객의 역할이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한 거 아닌가. 실제의 사업을 할 때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 지금 이제 주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라이즈 사업이 이제 지자체 광역시에서 지자체에서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 발전 내지는 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대학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지역의 발전을 이제 기여도 해야 되는데 그 기여 부분을 우리 중구 쪽에 연구 용역이라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혁신 기업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보고요. 그 저희들 이 생활인구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생활인구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별도로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데 대신 내년도부터 민간 데이터를 시하고 5개국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생활인구 데이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 등록 인구하고 이제 체류 인구를 합쳐가지고 이제 생활 인구로 하는데 이제 등록 인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여기 이제 현재 돼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고 체류 인구는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이 규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류 인구라는 사람들이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주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의원이 볼 때는 좀 시기도 좀 지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생활인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정주 여건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지역 기반에 대한 것 구축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저희들 청년 인구 나이가 이제 39세로 됐지 않습니까? 저희 중구 이제 인구 정책을 이제 그 정책개발실에서 하고 계시는데 인구 정책 관련돼서 저희들
대전 중구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몇 가지 사업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자료는 현재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네네.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 네트워크 이제 구성을 해서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하고 청년들 대상 네. 다양한 이제 지원 업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업무가 이제 인구 총괄부서죠? 인구 정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인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일자리 경제과, 뭐 복지과, 뭐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도 청년 타이틀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청년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업들이 한 20개 좀 확장을 하자면은 뭐 청년 월세 지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그런 것들도 청년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연령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굳이 확장을 시키자면 그렇게 되면은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 그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총괄부서에서 파악 못하고 있듯이 산발적이고 각 실과에서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들을 서로 안 하고 있다라는,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생활인구의 주 타겟층이 그 청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도 없이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거 뼈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 정착하는 데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 용역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본 의원이 이제 예전에도 인구정책 관련돼서 그 출산이라든가 이게 지원하는 걸 한 군데 묶어서 이 한번 그 뭐 포스터랑 리플렛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했듯이 청년 나이가 이제 저희들 이제 딱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 모든 이제 조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텐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중구에 있어서 과연 이제 중구가 뭐 고령 인구 뭐 비율로 따지면은 5개구에서 1등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층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얘기했을 때 딱 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라고 심하게 하면 고령화를 걱정하시는데 계속 경로당 노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반면에 그렇다면은 이 인구 유입 문제를 걱정을 하고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하고 미래를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그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청년 내세울 수 있는 청년 정책이 뭐냐? 중국 브랜드가 그거 없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고 그 각 실과에 있는 이 청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축약의 의미로의 사업하고 광의의 의미로서의 이 사업을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26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를 좀 한번 그 저희들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하고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면은 그 전략별로 이제 구체적 추진 체계나 실행 방안 같은 걸 포함을 시켜서 사업별로 이제 재원 확보 계획 같은 거나 내지는 시하고 정부하고의 그 사업 국정과제하고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그렇게 해서 재원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용역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3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5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4,10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청원심의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직자 청년교육 시 수여되는 강사수당 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부패 청렴시책사업인 청년문화행사 추진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포상금 230만원과 청백 이시스템 운영지원비 1,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의 근무수당, 부소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6,7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920만원보다 635만원이 증가한 1억 3,554만원으로 4.91% 증가하였고 세입 예산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2026년 대전시 종합감사를 대비한 장비 임차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필수 경비와 시간의 근무수당 기준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타당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자료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0조 청년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윤리 업무 추진으로 평가받은 9개 부서 이제 행사 업무로 해서 이제 받은 걸 보니까 윤리 업무 추진으로 해서 받은 9개 사업 중에서 75점으로 해서 보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 보통이긴 하신데 9개 사업 중에서 최하위더라고요. 예.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공직자 윤리 업무 추진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련 사업인데요. 이 안에는 윤리 업무 사업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성 사업 때문에 이게 이제 평가를 받은 사항인데 그게 이제 골든벨 관련 사업이
이제 그 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공들배 사업 자체가 이제 뭐 2024년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뭐 만족도라든가 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 평가에서는 상당히 우수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기용실 부서에서 그 주요 재정 사업 평가할 당시에는 일단 전수가 좀 낮게 나온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 지표별 평가표를 보니까 성과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 평가 자체를 성과 지표를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 조사로 해서 이제 100% 달성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의 그냥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좀 지표를 삼기를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닐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 법률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향상률처럼 좀 조직의 청년 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좀 보다 좀 부합되는 구체적인 측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올해는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유재정사업 평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부서한테 이제 통보가 이제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점수를 받다 보니까 어떤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사업의 어떤 재검토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권고가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책적인 그런 부분을 올해 네네. 뭐 물론 이제 골든벨 관련 부분도 상당 부분 자체적인 평가로 볼 땐 좋은 그런 결과를 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낮은 평가를 맞았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개선을 할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새로운 청년문화행사 사업을 개선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그래서 있습니다. 더 저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활류성에서도 보니까 10점 만점에 6점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사성으로만 본 거지 좀 활류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좀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 골든벨을 청년 문화로 해서 좀 개인별에서 팀별로 좀 변화를 시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으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역점 과제로 해서 추진해 주셨고 또 나름 계획도 잘 세우셨었고 그 직원들 반응도 좋았는데 이런 평가에서 조금 어쨌든 제일 낮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형해서 추진하시는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일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공직윤리 및 청년교육 등 강사 수당 관련해 갖고 잠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2025년 11월부터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익명의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 알린다든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 안에 무기병으로 이렇게 청장님 밑에 메뉴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이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익명 신고 피해 신고센터에 이제 그 신고가 됐을 때 비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우리도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간부 모신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많은 일수가 된 거로 예, 확인됐고요. 또 우리 이제 고참 세대가 스스로 또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 시 최신 공직 윤리 이슈 및 중앙 정부의 청렴 정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그 교육을 상반기 이제 하반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청렴관련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도 하지만은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안에 또 강사 초빙에 있어서 염두를 둬서 또 이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직 윤리 및 청렴 교육이 단순한 의례적 교육에 그치지 않고 최근 강조되는 청렴도 제고와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성과 계획서 40페이지 좀 볼게요. 예. 예. 이제 우리 감사실의 이제 정책 사업 목표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이제 감사 이제 활동하고 이제 공직기관 확립을 통한 청렴한 이제 우리 중구를 이제 조성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성과 지표 중 효율적 자체감사 운영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 건수 대비 실적 건수를 이제 지표로 이제 설정하고 매년 이제 목표 100% 실적 100%를 이제 달성한 것으로 이 성과 계획서에는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이제 오히려 목표를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매년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계획 이행 건수를 성과 지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달성률 100%를 보고하는 것이 이 청렴한 중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표라고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자율적 내부 통제를 통한 예방 감사가 그 지표를 하나 더 올해 이제 그 전년도 없던 거를 하나 더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 사업 목표를 뒷받침하는 그런 그 지표를 하나 더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단순한 이제 업무 처리 이제 실적을 나타낼 뿐 감사 활동의 실적 성과, 청렴도 개선 또는 이 감사로 인한 행정 효율 증가 등 정책 사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질적인 성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실의 어떤 약간 특성상 조금 그런 사업을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같은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아마 감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우리 감사실이 수행하는 이제 감사 활동이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보다 투명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안 및 명확한 개선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향후 이제 지속적인 우리 지표 개선을 통해서 감사실의 업무 효율성과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예, 저희들이 한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예. 그 부분을 더욱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